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방통위원들의 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의 지명을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을 찾아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분이 있는데요. 2분은 그만두셨고 김효재, 김현, 이상인 3분인데 그중에서 김효재, 김현 2분이 8월 23일 날 임기가 다 되니까 이게 예. 지금 시급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3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시점에 지명하는 거는 시기적 필요성에 부응한 거고요. 이동관 특보는 잘 아시다시피 평생 언론인으로 지낸 정통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도 했었고요. 지금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정책 네. 그리고 언론의 비정상화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개혁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이다. 그래서 이분을 지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감을 앞서 좀 발표를 했는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미디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2달 가까이 좀 미뤘던 지명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설마 임명을 할까 했었는데요. 역시나 했네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보면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영도 폐기된 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재활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무지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염려가 크다라는 말로 짧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녀의 학폭 논란이라든지 언론관 편향성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까지 지명 안 되는 동안에 계속 야당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담은 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동관 지금 내정자 같은 부분은 학폭 논란,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사에 대한 사찰, 그다음에 간섭, 개입 이런 거는 드러나 있잖아요. 그다음 최근에는 부인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본인이 감내할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공정성, 독립성입니다. 근데 이동관 내정자가 과연 공정성과 독립성에 부합된 인물인가? 라고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도 오랫동안 검찰총장을 하셨고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냥 이동관 이 내정자뿐만 아니라 김용호 통일부 장관 보십시오. 극우 유튜브 수준에 있는 분을 통일부 장관 안 치지 않습니까? 멀지 않게는 김문수 노사정위원장 보세요. 뭐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리 챙겨주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재활용하면서 본인이 말했던 정말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나라를 망치려는 게 하는 게 아니면 좀 새로운 인물들을 좀 발탁을 해서 좀 신선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오염된 분들을 데려다가 왜 굳이 이 국가의 중차대한 자리에 앉혀놓는지. 특히나 방송 부분은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론장악을 한다. 총선에 어떤 여론몰이나 조작을 하고 재갈을 물린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인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미 오염된 이동관 내정자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또 이것도 치열하게 여야 간에 갈등의 골망이 짚어지고요. 국민들의 신뢰는 또 추락할 것이다 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부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이렇게 장관급 후보자 몇 명 이렇게 임명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들 좀 부담 안 느끼고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요. 예.
처음부터 국민들께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비정상화됐던 국정이나 민생이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언론 환경도 개혁해야 되는 요구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가 이 시점에서 받은 가장 큰 중요한 소임은 제가 볼 때 언론 생태계에 걸맞게 언론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이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무를 뭐 그걸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언론 개혁의 적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분들 중에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폭 논란은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두세 달 동안에 언론에서 집중적인 검증을 사실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가라앉은 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파급 효과만큼의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미진한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규명하면 될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낙인 찍기를 통해서 적임이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은 제가 볼 때는 적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오늘 오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미 강행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던져놓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으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사방팔방을 봐도요. 적합하지 않아요. 티끌만큼도 통일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는 분을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에 대한 어떤 강력한 뭐 핵무장 등 그다음에 통일 흡수론들 이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 하셔야죠. 그런 호전적인 인물은 국방부 장관 하셔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고요. 북한하고 대화의 협력을 안 하겠다는 장관을 거기 앉혀놓으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통일부를 폐지하세요. 네. 그게 낫죠. 그런데 통일부 장관을 저런 분을 앉혀놓고 과거에 극우 유튜브 수준의 발언들을 했던 부분이 갑자기 사람 바뀝니까? 사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저런 분을 장관으로 앉혀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정말 나라를 망치려고 하시는 건지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뭐 여러 논란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지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뭐 고위공직자 임용되는 분 중에 뭐 흠결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흠결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청, 소명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양해해주는 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통일부는 우리 서영조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보는 관점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하에 위장 평화, 위장 남북 교류에 집착했던 게 통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이 됐지만 사실상 대북 지원부 역할을 하고 통일부가 부로 개설된 이후 몇십 년 동안 가장 유명무실한 부처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호 지명자의 장관 임명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개척하고 개원할 때 그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든가 남북 간의 건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교류를 회복할 임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명확한 국가관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 김용호 후보자 같은 분이야말로 통일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정신으로 돌아가는 적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다음 주에 두세 개 부처 장관 뭐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소폭 개각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흐름에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차 들어가면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초기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2년 차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국정 운영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졌지만 대통령실에 그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소규모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네. 거기에 맞게 지금 과기부라든가 환경부, 산업부, 뭐 국무조정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8월 18일 날 지금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에 하한 정국하고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계산해 보면 네. 9월부터는 또 정기국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개각을 할 수 있는 적기가 8월 초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 말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폭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소폭 개각은 저번에 이제 같이 하려고 했다가 좀 유임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는 좀 이런 다른 시각인 게 환경부 장관을 이번에 개각 대상에 올려놨잖아요. 예. 이게 보통 감정적 교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수혜를 입었는데 물관리 일원화를 왜 환경부에서 하느냐, 물관리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국무위원회에서 회의 자리에서 막 질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환경부 장관을 개각 대상 올립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그냥 감정적인,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국가 운영은요,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국가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뭐 칭송 발언을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 무시해버리고 본인 감정대로 하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경질이야. 5성 지하차도 물 샌 거는 전 정부의 물관리 인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인사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환경부 장관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이 얘기했던 책임장관, 책임지고 장관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말만 그럴싸하게 국민들한테 해놓고는 그때그때 다르면 이게 어떻게 불안해서 국정운영이 되겠냐 그거예요. 이제 이런 개각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겠지만 어떤 인물이 되는 것. 하지만 대통령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정운영 자체가 너무 멋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국토부 현안 질의 후 양평을 찾은 원희룡 장관이 주민 간담회를 갖고 관련해서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발언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틀 또는 법 외에 우리 사회적인 틀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들어와라.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네, 원 장관은 현안 질의를 끝내고 다음 날 바로 양평으로 향해서 이렇게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먼저 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오물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오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해서 이 오물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오물이라는 표현이 좀 저한테도 걸립니다. 사실은 뭘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표현이 적절했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쌓인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이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그 출발점부터 사실은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라는 김건희 여사 프레임을 걸고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 시도로 중단이 된 거고요. 근데 사실은 보면 노선 변경을 검토를 시작한 거, 그다음 민간 용역사가 그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검토한 거, 그다음에 지역의 노선 변경 검토를 요청했던 민주당의 지역 협의회 요구 등등을 고려해 보면 네.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요구가 이게 한 7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니까 요구가 집적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 프레임으로 계속 걸고 가면서 적정한 이유도 들지 않고 특혜다 무슨 네. 의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는 보면 민주당 측 인사들의 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정들이 원희룡 장관이 좀 쌓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예. 국토부가 지금 7년치 자료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는 노선 변경을 하게 된 원인 이유하고 민간 용역사의 검토 결과하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례가 없는 행동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이걸 보고서도 이 자료에 뭐가 어떻다, 이거는 부족하다, 보완 자료를 내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료를 조작했다, 정치적으로 쇼한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정책 토론이 아예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서울 양평 노선도 그렇고요. 이게 묻지마식 부인을 하니까 이게 요새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민주당의 주특기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원장관이 그래서 어제 오물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전문가 검증을 한번 해보자. 민주당에서도 추천을 좀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물타기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께서.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안은 12년간 추진이 되던 거예요. 네. 예타도 됐고 경제성 분석도 됐고 환경영향 평가도 다 돼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고속도로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간 게 원안이 양서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완성이 돼서 22년도에 이렇게 양서면을 하기로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국토부 장관이 속이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양평 국민만을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시민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고 이 대한민국에 이 고속도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건 망이잖아요. 이 고속도로를 너머로 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국책 사업이에요. 네. 이거는 양평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서울 시민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려한 국가 국책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원희룡 장관은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만 노선을 변경하고 네. 양평 국민들한테 뭔가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기에다 백지화 선언을 했어요. 네. 본인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공약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약한 거를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개 국토부 장관이 그걸 백지화 선언하면서 이걸 정쟁놀이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태에 어떻게 노란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지금 어저께 이야기했던 전문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전문가 대해서는 검증은요. 네.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12년간 논의됐던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이상결 안에 민간 용역업체의 의견을 듣고 왜 갑자기 바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면 돼요. 근데 그 어제 상임위에서 엊그제 얘기했던 것은 자료가 없다. 이 결정하게 된 것은 민간 용역업체를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국책사항을 변경하면서 보고서도 없이 구두로 듣고 바꿉니까? 그러니까 자료 달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갖고 실랑이를 했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네. 이런 거를 실수한 것이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이 민주당의 수변구역, 그다음에 상수도 보전구역은 개발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원희룡 장관은 뭐랍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금세 그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게 드러났어요. 케이스가. 양평 군수가 지구 단위로 지정을 하며 거기는 개발이 됐던 것들이 양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논리성을 잇는 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원희룡 장관으로서 대통령 일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앞에서 서는 그냥 선봉장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제도 양평구민 찾아가서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상임위 나와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과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의혹이니까 대통령 일가 좀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양평에 가서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는데 재추진하겠습니다 또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바로 상임위를 엊그제 끝난 상임위를 보고 저는 그런 논평을 했죠.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혔다 원희룡 장관께서. 그러자마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원희룡 장관께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종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으면 될 걸 가지고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그걸 방어하면서 본인의 무논리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국정조사에 매를 벌었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원희룡 장관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요. 언제 뛰어내릴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국정조사 필요성과 야당의 입장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지금 국토위에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때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민간 용역 산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는 뭐 지금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와 정반대되는 정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 공세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조 9천억짜리의 그 국책 사업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서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서울 양평 노선이 만나는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인데요. 마산 기점, 양평 기점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밑에서 올라오든지 서울에서 빠져나가든지 할 때 양서면의 종점은 둘러가는 길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강상면 IC로 가는 게 시간이 단축되는 거리가 단축되는 코스거든요. 예. 그리고 양서면 종점은 거기에 종점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지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무슨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적 자료라든가 지리적 요건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눈으로 보려고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민의 편익과 국민의 이익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이 이미 끌려들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 특위는 제가 볼 때는 논란만 많아지고 실제로 구성돼서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조금 전 나왔던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어제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요. 김 후보자는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 발언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지명 당시에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김영우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국정조사를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채택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 재개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두 가지 좀 비판의 시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다 그게 어느 도단이죠. 사업적이 원한대로 하면 금방 합니다. 왜 바꾸죠? 아직도 그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용역업체 구두복을 받고 바꾸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한대로 12년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 두 개의 정부가 지나면서까지 논의했던 아주 심도 깊게 네. 논의했던 그 원안을 갑자기 바꾼 게 어느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사업을 늦게 만드는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조 때문은 아니에요. 거기에 왜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데를 지정했어요? 민간용역업체가 냈던 구두보고서에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밑에 남양평 IC 쪽에 있는 쪽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을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꾼 이후부터도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물오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의혹의 시선을 던지는 국민들은 오물입니까? 그런 논리는 안 되잖아요. 의혹을 해소해 줄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다음에 국정조사. 아니 전문가 데려다가 하자며요. 국정조사가 열리면요. 전문가들 다 모아서 공청회하고 증언 듣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임위에 불러서 전문가를 안 불러서 회피했다. 그게 아니라 상임위에서는 원희룡 장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뺏기 싫어서. 전문가나 이런 것들은요. 원희룡 장관이 그걸 해소했었으면 안 불러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뭐 할 걸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 자체가 일을 망쳐놓고 나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절대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어떤 권력의 특혜를 받았다는 입방아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데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원안으로 가시든지 이러면 되는데 네. 끝까지 포기 못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안 그러면 국정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양평 고속도로
정쟁이 거세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국조 요청에 대해서 또 여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여야의 출구 전략까지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 찾았습니다. 정경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부산에 찾았고 자갈치 시장에 갔어요. 시장 상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안 흔들린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뭐 즉석에서 회 비빔밥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좀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보기가 좋았죠. 저는 일단 지금 우리 어민들이 엄청 어렵고요. 수산업 생태계 자체가 지금 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고통이 아주 자심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이 많은 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시간이 가면서 또 민주당의 정치 투쟁, 정치 공세의 전선이 변해가면서 약발이 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네. 어민들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되지 않겠나, 수산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렇게 뭐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령 모습은 좋습니다. 참 모양도 좋고 저런 서민 행보를 많이 하셔야죠. 근데 이제 발언들이 좀 거슬려요. 가셔서 뭐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그러면은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리는 국민은 현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본인을 비판하지 않는 국민은 현명하고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오염됐고 오물이고 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믿는 국민만 현명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치적인 언어를 한다는 건 이거는 또 야당의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검증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할 테니까 안심하고 많이 수산물 활용해 주십시오. 이 정도를 하는 게 맞죠. 얼마나 모양새가 좋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무슨 괴담 정치? 결국에는 민주당한테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니까 여야 협치가 되겠냐고요. 이런 현장, 좋은 훈훈한 현장까지 가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옆에서 참모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